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참 바쁘실 때죠, 요즘은? 네, 요즘에 이제 그 학생들이 특히 그 고등학교 시니어 학생들이 대입 원서를 제출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저도 아주 덩달아서 마음도 급하고 아주 바쁜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이때쯤 10월 중순이 되면은 대입 원서 제출을 코앞에 둔 우리 고등학교 시니어 학생들이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또 긴장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오늘 새벽에 지난 10월 초에 그 SAT를 본 학생들이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곳으로 오는 길에 뭐 그 텍스트 메시지도 받고 전화도 받고 이제 시험 결과가 좋은 학생들은 뭐 환호성을 지르고 고맙다고 하고 각자 가정에도 바쁜 그러면 근데 또 어떤 가정들은 이제 또 한숨을 푹 내쉬고 이제 그러신 가정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여튼 이때가 되면은 그 굉장히 그 긴장되는 그런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토요일인 26일에는 또 ACT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1월 1일부터 뭐 11월 15일 중순까지는 그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에서 사용하는 그 조기 전형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요. 그리고 또 곧 이어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는 그 우리 그 세들 한인동포들이 많이 그 지원하는 자녀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 UC 버클리나 UCLA와 같은 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원서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우리 지역의 그 최고 명문 대학인 UW이 또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그 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교육 분야에서 아주 이어지는 그런 때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일들과 관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좀 그들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조기 전형 마감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미국 대학의 조기 전형 좀 종류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부터 중순에 이르기까지 조기 전형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일단 그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조기 전형이라는 게 뭔가 뭐 조기니까 아마 일찍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조기 전형이 뭔지 그 개념 정의부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기 전형은 보통 11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원서를 제출해서 그 결과를 12월 중순부터 적어도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그 합격 여부를 통보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내서 일찍 결과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제 시니어 이어를 재밌게 보람차게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4월쯤에 이제 보통 정시 전형의 결과가 발표되니까요. 4월까지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보내야 되느냐 이런 그 아주 그 크루셜한 그런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다른 그 조기 전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들이 이제 그 early decision이라는 겁니다. early decision. 예. 그 기억하실 때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뭐 restrictive early action 이렇게 해서 그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그 가장 그 쉬운 방법은 decision 하면 결정이라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실 텐데요. 일찍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decision이라는 것은 결정은 항상 그 어떤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binding decision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옥무나 쇠사슬에 얽매이게 된다. 이런 게 바로 early decision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early decision의 단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early decision이라는 거는 그 바인딩, 올가 메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학교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만약 합격이 되면 뭐 그 아무 생각 없이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얽매이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그 보통 미국 대학의 입학 제도가 복수 지원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고 그래서 복수 대학에서 합격이 되면 그 학교에서 주는 그 재정 보조 여러 가지 그 뭐 스칼러십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파이낸셜 에이드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요즘 같이 이제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그 가장 좋은 그 재정 지원을 주는 그 학교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이 early decision의 경우에는 한 학교만 지원하고 한 학교에서만 결과를 받고 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갈 경우에는 네. 이제 단 한 가지 이제 안 가게 될 경우는 단 한 가지 이제 그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상태가 미흡해서 당신의 학교에 그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운슬러나 그 또는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옛날에는 그 원서 낼 경우에는 낼 때쯤에는 이렇게 해서 될 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짓말로 early decision을 뭐 여러 군데 지원한다든지 또는 그 합격했어도 거짓으로 이렇게 뭐 증빙서를 보낸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그 밝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정해진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서로 대학 측이나 학생 측이 서로 믿고 그렇게 미국이니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early decision을 왜 하느냐,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장점은 명확합니다. 그 early decision을 하는 학교들이 그 아이비리그 대학의 8개 학교 중에서 이제 5개 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제외한 5개 학교가 early decision을 사용하고 그 이외에 많은 뭐 탑 20 학교들이 대부분 early decision을 합니다. early decision을 하는 학교 측의 입장은 꼭 와야 되니까 합격하면. 그러니까 자기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꼭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점이 있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비리그 대학들 early decision을 사용하는 대학들의 합격률이 정시 합격률이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early decision 조기 전형으로 그 합격되는 학생들의 비율은 25%에서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2-3배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니까 그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그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은 지원해서 합격하면 뭐 당연히 그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부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없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early action은 뭐예요? 그러면 디시전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early action은 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early action은 장점이 복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early action을 사용하는 학교들의 뭐 10개든지 100개든지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합격이 돼도 꼭 입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근데 단점은 합격률이 early decision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restrictive early action이라고도 하는데 제한적인 early action입니다. 이것은 early decision과 early action의 장점들을 모아서 한 그런 건데요.
아주 탑 학교들, 네.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뭐 이런 그 한국의 스카이 대학과 그 비견되는 이제 여기 그 미국의 대학들을 HYPS라고 하는데요. 네. HYPS,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학교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그 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제한적 얼리 액션을 합니다. 이 학교 이 그 시스템의 그 장점은 합격이 돼도 갈 필요가 없어요. 꼭 합격돼도 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합격률이 하버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합격률이 정시 합격률이 5.9%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기 전형의 합격률은 18%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3배 이상 높은 합격률을 보이니까 그 상당히 장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지만 그 단점은 한 학교밖에 지원을 못한다.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자녀들이 조기 전형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네. 좀 전에 뭐 SKY, 한국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SKY인데 미국은 HYPS네요. 예, 힙스. 뭐 하입스, 힙스 뭐 그렇게 하입스, 합니다. 하입스. 예. 엉덩이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힙스. 그렇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재밌네요. 자, 그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때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그 특히 원서를 제출할 때는 어떤 원서를 쓰느냐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는 공통 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각각 학교에 고유한 학교 고유의 원서 이렇게 네. 있는데요. 그럼 공통 원서는 뭐냐? 그 말 그대로 그 좀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통 원서라는 거는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그 많은 그 명문 대학들을 포함한 500여 개의 대학이 그 사용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4년제 대학이 한 2,200개가 미국에 있다고 볼 때 그 한 4분의 1 정도의 대학이 사용하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 이제 뭐 한 10학교를 그 지원한다. 이러면은 각 학교마다 다른 그 원서를 써야 된다면 그 정말 시간 똑같은 그 내용을 원하는 건데 네. 학교마다 다 다시 써야 된다. 이러면은 시간과 노력의 허비가 이건 정말 좀 그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통 원서라는 걸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영어로는 common applic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이 common application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500여 개 대학 중에 어떤 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원서를 하나만 쓰면 됩니다. 하나만 그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타이핑인 넣으면은 네. 그러면 그 하나만 써서 그 원서가 각각의 지원한 학교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도 하나만 쓰면 되고 이제 다 하나를 써서 다 통용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다른 에세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그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느냐 네. 또는 뭐 특별한 이 전공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물음 그 보충 원서라고 합니다. supplementary 그 에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물론 해야 되지만 아주 상당히 노력과 시간을 그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통 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사립학교들이에요. 네. 그 미시간 대학 같은 학교는 공립이지만 그 원서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공립학교들 우리 한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유덥이나 그 UC 학교들은 이 공통 원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공통 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들에 같이 지원할 테니까 따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네. 학생들에게 불편은 있지만 그 주의해서 네. 그 잘 선택해서 사용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먼 애플리케이션 공통 원서가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대입 그 사정,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입학 사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이 뭐냐도 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학교 성적도 있을 수 있겠고, 뭐 AP 성적도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떤 도움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네, 그 매년 10월쯤이 되면은 그 저도 속해 있는 그 미국 그
대입 카운슬러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네. 각 대학들의 그 서베이를 보냅니다. 그 조사서를 보내서 당신 학교에서 가장 그 입학 사정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네. 체크해서 우리한테 그 순서대로 좀 보내주라. 이렇게 해서 그 결과들을 취합해서 그 이 협회에서 매년 10월쯤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그 발표된 게 대입 준비 과목들의 학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college prep course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국영수사과, 여기로 치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네. 이 5과목의 성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목들이 얼마나 그 도전적인 과목이었는지. 그러니까 네. 대학 수준의 과목, 뭐 AP나 IB 이런 것들처럼 그 어려운 과목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쉬운 과목에서 뭐 A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SAT나 ACT 같은 대입 학력고사 성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전체 학교 성적이나 에세이, 뭐 교사 추천서, 뭐 또는 그 특별 활동, 과외 활동, 뭐 그 또 지원 학교의 관심의 정도,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요즘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그 대입 사정에서 중요시되는 경향인 것이 AP 성적입니다. AP 성적.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마나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AP 과목이 도전적인 과목이고 그 AP를 듣고 시험을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네. 그 상을 어떤 상을 받았느냐가 이제 그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상이 AP 내셔널 어워드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은 그 11학년이 지나고 이제 원서를 낼 때 그 당시에 그 내셔널 어워드를 받는 학생이 전국에서 2,700여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0.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2학년을 포함할 때는 한 2만 3천여 명이 되는데 이 AP 내셔널 어워드를 받으면 하버드의 정원이 뭐 그 정원 외에 좀 더 합격을 시키니까 2천 몇 명을 합격시킨다 할 때 정말 이 상을 받으면 그런 수준의 학교들에 네. 지원을 하더라도 참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또 그 증명이 되는 뭐 꼭 그렇다고 그런 학교에 꼭 그 필수적으로 예. 꼭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아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요 중요시하는 사항이 대입 준비 과목들의 학점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보통 그 대학들이 필수로 지원자들에게 수강하기를 요구하는 과목들의 횟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꼭 4년을 해야 된다. 또 뭐 수학은 적어도 3년은 해야 된다. 꼭 알gebra 2, geometry까지는 꼭 들어야 된다. 또는 뭐 사회나 역사 같은 것들 뭐 한 3년 정도, 과학이 한 2년 정도, 그리고 외국어 뭐 2년 정도. 이제 유도업이 대충 그렇게 원하고요. 네. 그리고 명문대 그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이런 과목들을 되도록이면 4년 동안 그 계속 다 들었기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입 준비 과목들의 학점이 요런 5개 과목들의 그 횟수를 되도록이면 4년까지 듣고 학점들이 우수하면 그 상당히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 사정에서 상당히 좋은 고지를 네.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입학 시험의 성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들 중 하나가 되겠고 SAT나 ACT 성적을 이제 말하는 게 되겠죠. 명문대나 유덕에 입학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필요한지요? 예, 뭐 딱 고정된 점수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그 대학들에서는 보통 합격한 학생들의 25%에서 그 75% 그러니까 중간 30% 되는 그 성적들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것들은 네. 이제 freshman profile이라고 해서 대학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충 어떤 점수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왜 그 SAT나 ACT 점수가 중요시되고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내 사정에서 어떤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말씀드리면은 학교가 수준이 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SAT나 ACT 시험은 다 공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별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SAT나 ACT는 한국하고는 달리 SAT는 7번 1년에, ACT는 1년에 6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너무 많은 횟수 동안 봐서는 안 되지만은 보통 3번 또는 4번 정도 보는 것들이 적합하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는데요. 네. 이런 시험의 결과가 보통 학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점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학사정에서. 그러니까 네. 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3이라면 입학 시험 결과는 한 1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유럽의 경우에는 합격한 학생들의 GPA가 3.75 정도이고 SAT 점수는 1830점 정도. 네. 그러니까 2400점 만점에 1830점 정도. 그리고 ACT 점수는 한 27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유럽 안어의 경우는 좀 높습니다. 3.92에 2080점 정도. 네. 그러니까 상위 UC 학교들, UC 버클리나 UC LA와 비슷한 수준이 유럽 안어 프로그램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명문대학들의 경우에는 2200점 정도가 대충 합격한 학생들의 중간 점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대학 입학 시즌이 돼서 부모님들 참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민명기 교육원 원장이 대입 자녀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전화드릴까요? 네, 425-467-6895로 전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25-467-6895, 네. 425-467-689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 facebook.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facebook.com으로 들어가셔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또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국.com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 한 3시 이후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홍승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이 이어지고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